별의 집, 이집트에서. 나는 허느껴 울었던가. 골목엔 금은 내 장례 행렬. 꽃과 별 난만한 그 한밤중에 소스라치듯 잠이 깨었지. 한 번은 또 흰 빛의 다발, 박하 같은 내 영혼을 보았어. 깃털에 쌓인 잠이 방안을 부유하며 오래 맴돌았네. 오, 너는 내 잠과 꿈에 수수께끼. 내 삶은 나의 비밀.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서 한 여인을 보내 갖가지 장신구와 향수병으로 자신의 여성스러움 화사하게 드러낼 줄 알았던 여자. 사랑으로 살았지만 사랑에 굴복당하지 않던 장엄한 부활의 꿈으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연인들과 함께 묻었던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다시 설명되어지는 그녀를.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해독할 수 없다. 풀리지 않는 고대 상형 문자가 그랬을까요? 이름 모를 활자와 알 수 없는 기호, 영문 모를 알파벳과 이상한 조합의 아라비아 숫자들.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 그대가 내게 보내신 것. 산골짜기 아래로 겨울 밤하늘 활처럼 둥글게 휘일 때 큰 게 작은 게 쌍둥이 마차부 오리온 황소로 있는 육각형 하늘 어찌하든 풀어 내 안에 껴안으려고 질주하는 이 시대. 정신없이 허둥대다가 지중해 상공을 지나 아프리카 북단에 닿으니 서쳐간다. 환각처럼 풍경에 깜빡 빠져들었다가 상형 문자가 찍힌 그림 엽서를 골라 편지를 쓴다. 사실은 피라미드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싶었지만 간단한 안부 인사로 쓰기를 끝낸다.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별자리 오리온에 관심을 기울이곤 했다. 사각 울타리로 대각을 이룬 오리온의 우뚝함은 겨울 밤하늘 제압하고 있었고, 특히 오리온의 허리에 띠처럼 점점이 박혀있는 세 개의 별은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배열과 꼭 닮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였을까? 하늘의 별들, 지상의 꽃처럼 땅에 심는 꿈, 처음으로 가졌던 그이는 소설 불멸과 망각과 향수를 써낸 그도 어쩌면 몸속에 피라미드 하나를 품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어코 배는 아소한 댐에 닿고 나는 어둠 깃들기 시작하는 나일강의 긴 박조를 호젓이 지켜보다가 갑판을 내려온다. 선실 카페 안에서는 벌써 갈리베이 축제가 시작되었는지 출렁이는 머리카락, 등까지 길게 풀어놓은 이집트 여인의 고혹적인 춤이 깊어가는 밤과 불빛과 여행객들의 여정을 자극하며 유방으로, 배꼽으로, 엉덩이로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일획의 긴 꼬리 태우며 누군가의 울음소리 사막 한가운데로 반짝 빛나며 떨어진다. 울음이 싹 틔운 내 마지막 그리움일까? 별과의 동굴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 가까이,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 밤마다 입을 차댕기는 아이 잠자리도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화실의 그림들도 저 홀로 나뒹굴게 내버려두고 나는 문득문득 피라미드가 보고 싶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온갖 주문과 부적의 상형 문자 속 외가리와 번개와 물결무늬 그림 신비롭던 그때가 아버지는 빨간 색연필 한 자루와 시험지 몇 묶음을 내게 건네주셨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니 무덤이라고만 답한 것은 세모도리로 표해두라 이러셨지. 그 후 피라미드란 간판이 달린 화실에서 잠시 드로잉 공부한 적도 있었다. 디슬도르프의 덩치 큰 여선생은 세 개의 피라미드 모형을 내게 그리게 했다. 그날 나는 피라미드의 배면에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필선을 반복해서 긋고 문질렀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겹던 시절, 차가운 내 살갗 문질러 뜨겁게 불 피우고 싶었을까? 습기 찬 날씨 때문에 더욱 태양 가까이 있을 피라미드를 떠올리며 소묘에 몰두했었다. 피라미드 속 좁은 통로를 사람들 기어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부복한 몸, 내 중심에 가서 닿는다면 내 잠과 꿈의 수수께끼 풀 수 있을까?
마지막 한 계단을 남겨놓고 애원하듯 그림자가 내게 물었다. 그 안에 나도 들어가 있지? 당황한 내가 드듬거리다가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아니, 없어. 그곳은 아예 중심엔 텅 빈 석관이 하나 놓여 있을 뿐. 몸이 없는데 그림자는 애당초 자리 마련이 안 된,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는 꽃과 별의 집인걸. 그런데 내 속은 왜 또 처음부터 텅 비어 있을까? 그 흑백 필린 다시 꺼내 살펴보지만 안과 밖 그 어디에도 땀에 부푼 내 몸 찍혀있지 않다.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시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데, 몸이 없다면 몸없는 내가 몸없는 그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카이로 박물관 특별 전시관에는 기다림을 빠져나온 순금의 꿈이 미이라 새 몸을 만들고 있다. 너무 아깝다. 70년생쯤 돼 보이는데. 시간이 교수님한테 흘러가 버리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문학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아주 오래전에 선 시거든요.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그 여행시입니다. 제가 시집을 3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 2002년 7월에 이 별의 집이라는 이 시집을 냈어요. 내고 그리고 이제 이 별의 시집이 방금 이거 제가 낭송한 거거든요. 근데 시가 좀 슬프죠. 좀 슬프면서 그래도 뭔가 저로서는 그때 굉장히 예감에 차서 썼던 시예요. 그래서 이집트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틀 동안 시를 끝냈거든요. 썼는데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많은 시라서 뭔가 풀어낼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시 속에. 그렇지만 그거는 뭐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게 결국 자기 얘기를 자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개인적인 그런 뭐 정서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큰 뭐 그 일반적인 뭐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썼던 시고 그래서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대구문학관에서 이게 모처럼 마련한 이런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를 들려주고 뭔가 그렇지만 제가 이 별의 집에 너무 갇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두드려 보자. 시를 좀 두드려서 별의 집 문을 두드리면 뭔가 나한테도 새로운 어떤 그 환기도 되고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두드려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두드려 주실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물론 이제 시도 들어있고 방금 이제 이 별의 집 이 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뭐 들려주려 그래도 아무도 그냥 차분히 듣는 사람도 잘 없어요. 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시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별의 집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하고 그림을 양손에 같이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와 그림을 같이 들고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또 어느 문자는 문자대로 언어의 어떤 긴장감이 있잖아요. 특히 시는 아주 우리가 그 시는 극도의 긴장이잖아요. 모든 걸 잘라내고 뭔가 자기 정서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시가 그 시를 쓴다는 데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은 둘째고 하여튼 그 시하고 그림 사이를 제가 줄당기기를 하는 그 긴장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시하고 그림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 시가 거의 한 40대 후반에 썼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힘이 좀 있어갖고 이걸 하면서 뭐 저기 그림도 별의 집을 캔버스 작업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 작업을 아주 풀어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제가 그 꽃을 주제로 작업을 했거든요. 이 별 이제 꽃은 그 땅의 소산이잖아요. 근데 별은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이 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육체고 뭐 생명이고 뭐 그렇겠죠. 땅의 존재고 그런데 그걸 붙들고 계속 시도 쓰고 물론 이제 그때 썼던 시들은 에로스의 반지라는 그 두 번째 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꽃피는 이제 제목은 꽃피는 시간이라고 그래갖고 그 꽃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꽃 그 자체를 그린 거는 아니었고 꽃이 피는 시간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 꽃 작업도 제가 여기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꽃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에로스의 반지라는 시집을 냈는데 하여튼 어쨌든 또 그 앞에 첫 시집이 이제 토마토 씨앗을 심은 후부터인데 그때도 이제 고전에는 제가 그 미궁의 시간으로 해가지고 미궁의 시간하고 땅 따먹기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건 아주 개념적인 작업인데 그 두 작업들은 첫 시집에 시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줄 당기기 하면서 작업을 쭉 해왔는데
5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도저히 이게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별의 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를 이제 일단 놓자 해서 시를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드 포에틱이라고 해서 이제 시는 완전히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문학판에도 잘 돌아다니고 뭐 행사에도 막 열심히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 뒤로는 완전히 발을 끊었어요. 발을 끊고 지금 20년 만에 오늘 처음이요 대구 문학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두드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두드림을 찾는 거잖아, 그죠? 뭔가 뭐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강하면 강한 울림으로 뭘 보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래서 자극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다가 보면 삼천포로 빠질까 싶어서 뭔가 좀 그 메모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뭐 메모 또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메모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 이제 그 별의 집 이후에 제가 이제 시를 놨다는 거. 그리고 문학판에 완전히 문학판하고 끊은 거죠. 그랬었는데 오늘 처음 왔다는 거 20년 만에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할까 막 하지 말까 막 이래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20년 만에 왔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완전 시를 놓고 이제 그냥 이제 그림 회화 작업만 이제 요즘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집어릇 개 못 준다고 그게 그 시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시를 내가 그 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회화 작업을 하면서 그 이제 시집도 갖다 붙이고 요새는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그 안에 많은 걸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제도 갖다 붙이고 제 시를 전부 잘라갖고 제 시집의 시를 다 잘라갖고 우리가 시 한 편 쓸 때 그 시 한 줄 쓸 때도 얼마나 그 고심을 해요, 그죠? 밤새도록 써도 뭐 한 줄도 못 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투여할 수는 도저히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예전에 제 그 아주 소중했던 정서를 그 시를 전부 이제 절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시집을 전부 끊어서 그래서 내 옛날 시집 거기에 끊어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시집 몇 권 없어요. 그래갖고 그걸 끊어서 이제 사실 회화의 가장 그림의 가장 기본이 점하고 선하고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 귀절들을 하나의 선으로 생각해갖고 그걸 그냥 캔버스에다가 빡빡 거기 다 붙여요. 붙이면서 그쪽에 색도 집어넣고 뭐 이래갖고 뭐 그리드 포에틱 일종의 격자 수평과 수직이 이제 만나는 문양이 격자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격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가 수평선과 수직선이 딱 부딪히면은 거기서 피가 안 날 수 없잖아요.
땅과 하늘이 부딪히고 그래서 어쩌면 뭐 십자가의 예수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거리들을 일단 주제로 해서 거기다가 뭐 시인들한테 뭐 물건 얻어갖고도 붙이고 뭐 제가 어디 이제 어떤 시집하고 이 물건하고 오부지 좀 어울리면은 그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붙이고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안 썼지만 시를 완전히 떠났던 건 아니고 계속 그 그림으로 품어가면서 일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네 번째 시집은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또 시집을 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자료를 일단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문학관에 이걸 다시 좀 복사를 해서 좀 갖다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 없어졌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별의 집은 거의 여행시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집은 그 이집트 여행 가셔서 피라미드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오, 그래도 몇 분이나 계시네요. 피라미드 속에도 들어가 봤습니까? 기어갖고. 예. 저희 아까 시속 잠깐 나왔지만은 저희 부친이 원래 화가이시기도 했고 미술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실기 말고 이제 시험도 치잖아요. 이론 시험, 미술사 시험. 그걸 이제 치면은 답안지를 항상 제가 매겼어요. 집에 갖고 오시가 저보고 매겨 달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제 맞는 말에 뭐 전부 체크를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전부 무덤 고마 공표 이렇게 체크해 놓고 뭐 피라미드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한 단어씩 집어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무덤, 피라미드, 뭐 조형물, 영혼, 부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넣고 이제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전부 뭐 무덤에만 전부 공표를 쳐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다 다 틀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덤은 무덤이니까 세모돌이는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 이제 그거를 세모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점수를 반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제가 뭐 화집도 많이 보고 뭐 그 어떤 고대 뭐 그 유적물 책 같은 게 저희 집에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자주 보면서 제가 이집트 미술에 막 굉장히 끌리는 거를 느꼈어요. 그 이집트 벽화 같은 거 그죠? 그거 보면은 그 벽화가 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이집트는 보면은 뭐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것도 뭔가 영원성이 담겨 있다 그래야 되겠나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좀 특별한 그런 감정을 어렸 때에 뭐 그 어렸으니까 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막 완전히 끌려갖고 제가 그 이집트를 굉장히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한번 이제 봐야지 해가 그걸 아주 이집트 여행을 동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아주 뭐 이집트는 사실 그때 잘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2000년에 제가 이집트 여행을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집트 여행을 이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물론 그동안 늘 이렇게 꿈꾸던 그런 장소기도 했지만은 아주 그 이상한 전율 같은 게 오고 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 돌아와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제 개인적인 뭐 복잡한 감정들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하여튼 쓰다가 보니까 이제 9까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별의 집 그 시 넘겨보세요. 시는 다 넘기고 뒤에 보면은 아까 여기 나왔던 사진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이거를 이 동영상 제작을 그때 2001년도에 했어요. 동영상 제작을. 이게 시집은 2002년도에 나왔지만 2000년에 제가 여행을 하고 쓰기는 2000년에 이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2001년에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있죠, 과천. 거기서 전시회를 이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회를 하는데 저보고 설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큐레이터가 설치 작업을 할 수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별의 집 갖고 설치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 시를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설치 완전히 이제 그 전시장 하나를 완전히 깜깜하게 불을 다 꺼놓고 그때 한참 뭐 형광 뭐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어떤 형광 그 물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광 물감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캔버스 불을 켜면은 지금 여기 그 뒤쪽에 보면은 약간 이제 이게 지금 복사하다가 잘려버렸어요. 복사하다가 잘려버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뭔가 별이 폭발하는 느낌. 이게 캔버스도 이제 이렇게 원을 쓰고 둥근 원을 사용하고 그 뒤에 있는 작품은 좀 예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불을 키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 그림에 그 형광 형광 불빛을 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을 끄면은 이 밑에 이제 별이 이제
물감을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빛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래 어둠 속에서는 이제 요거는 다 없어지고 이 붓질한 거는 다 없어지고 여기 점 같은 거 있죠. 뭐 카시오페아도 요건 카시오페아네요. 그 이런 별 같은 별자리 같은 거 우리 동그랗게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 넣으면서 형광 물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면은 이게 이제 빛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치 작업을 현대미술관에서 하면서 그렇게 작품을 걸어놓고 불을 꺼놓고 밑에는 이제 야광별을 이제 위에 천정에 뿌리지 않고 바닥에 야광별을 확 다 뿌렸어. 뿌리고 그 방금 여러분 처음에 들었던 시 낭송 그 음악까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락단락의 분위기를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될 거 그래야지 덜 지루하잖아요. 그래갖고 음악으로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음악을 뭐 이곳저곳에서 짜집게 해갖고 그 밑에 깔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관에서 털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별 작업이 이제 시로 이제 일단은 풀었잖아요. 풀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화 작업으로도 하고 또 설치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쭉 해왔어요. 그 뒤쪽에 보면은 맥이도 별 이야기인데 요 시가 짧은 시가 하나 들어있죠. 이 시도 뭐 읽어보면 좀 슬퍼요. 많이 슬픈데 이 시 뭐 요런 작은 이제 별에 관한 시들이 이제 좀 시를 좀 쓰기는 썼어요. 근데 이런 건 아직 시집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요 끝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재작년이죠. 2020년에 저기 수승 아트피아에서 그 정관을 다 빌려가지고 이제 꽃 작업하고 별 작업하고 이제 그리드 작업하고 요거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꽃별 그리드의 시간들 해가지고 제가 전시 좀 크게 열었거든요. 그 뭐 시도 뭐 좀 서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좀 의욕적으로 그 전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이거 딱 이제 열어놓고 나서 막 그 대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갖고 오픈식도 못했어요. 못하고 이거 뭐 그때는 다 문 닫아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수승 아트피아 전시 도중에 이제 문 닫아가지고 전시를 옳게 뭔가 홍보도 못하고 저로서는 너무 이제 그냥 좀 안타까웠죠. 준비를 많이 했던 전시인데. 그거 이제 찍은 건데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그 뒤에도 별 작업이 하나 있네요. 요것도 불을 끄면은 그림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작업은 그럼 요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 이 이제 별의 집이라 이 시는 이 시를 쓰고 시집을 묶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 하나 여행 시집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50대를 건너왔죠, 그죠? 50대를 이렇게 건너게 된 건데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삶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막 파도처럼 많은 일들이 막 밀려와 갖고 하여튼 이게
밀려와서 뭐 하여튼 그 와중에 제가 별의 집을 진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산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실을 지었어요. 그 콘크리트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그 당시에는 노출 콘크리트 잘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뭐 그냥 막 그렇게 돈 안 들어도 뭐 그 시멘트만 해도 막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 밑에다가 이제 그 삼각형으로는 이게 못 짓고 그거는 삼각형으로 지으려고 하면 또 그런 공법이 알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삼각형으로 작업실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 작업실 이름을 이제 그 문패를 별의 집으로 붙였어요. 그래 놓고는 그때는 이제 제가 거기 작업실하고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학교 출근하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곧 있으니까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시하고 그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뭐가 두 개가 다 오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작업실로 이제 산마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 별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 네?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 뭐, 와촌이라는 데요. 영천이네. 예, 영천까지 안 가고 팔공산 가빠이 그 뒷길 가는 그쪽 그 봄 되면은 진짜 그 복숭아 꽃들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인데 그쪽에 내 좋은데. 네? 1년 내내 좋지. 1년 내내 좋은 곳이라고. 예예예. 와촌 잘 아십니까? 학교도 가봤고 그렇지. 그냥 가봤어요. 예예.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오는 걸 많이 망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온 거는 그래도 내가 지금도 별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를 할 자격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기꺼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굿 아이디어. 그런 막 이 정도로 별의 집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래 별의 집이 예예. 글씨가 네. 이 여백의 미를 살려고 해주시는데 예. 글씨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건 아주 자료별 닮아 모양이에요. 예. 그 돋보기 끼고 저도 돋보기 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수성 아트피아에서 전시했던 걸 찍었거든요. 그거 이제 화집 뭐 냈어요. 그래서 그 화집에 들어있는 거를 발췌해가지고 별만 지금 이렇게 뽑았거든요. 뽑고 해서 편집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어요. 일단은 뭐 오늘은 별의 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의 집은 뭐 이제 내가 지금 별의 집에 살고 있다까지 얘기했으니까 됐겠죠.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별의 집이 참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호젓해요. 호젓한데 요새 그 앞으로 또 마을에 그 길이 또 새로 마을에 뭐 사실 6m 도로 필요도 없는데 그 나가지고 요새 시끄러워요. 그 앞이 집도 지금 대문하고 울타리하고 다 날라갔어요. 그 안에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 별의 집
언제까지 견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바깥에서 그렇게 막 부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별의 집을 2000년대를 전후해갖고 앞뒤로 이렇게 한 10년쯤 별의 집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그리드로 60이 넘어가면서 힘도 도저히 이제 빠지고 이래가 하여튼 그리드로 넘어왔어요. 요 첫 작업이 이제 제가 오브제를 붙였다는 작업이에요. 첫 작업이 요 앞에 요 지금 보면은 선이 실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시집에 실을 그대로 끊어가 붙이기도 하고 시집을 그 복사기 같은 거 이용해가 좀 확대시켜 갖고 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여기 중간에는 시집을 직접 붙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요즘 너무 많은 시집들이 나오지만은 이런 시집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시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집은 그 박소유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여류 시인 시집이에요. 박소유. 자, 그 뒤로 넘어갈까요? 요 뒤에 시 요거는 이제 오브제 앞에 거는 오브제도 붙이고 해가 좀 볼거리가 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요 뒤에는 그 진짜 요 화면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거의 200호쯤 되는 그림 캔버스인데 요 뒤에 일단 자세히 보면 시도 다 끊어가 붙여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시 중에 이제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인쇄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영어도 좀 집어넣어 보고 혹시 국제전에 내락할지도 그 욕심으로 영어도 집어넣는데 내라 소리를 안 합니다. 주품 초대가 안 옵니다. 일단 이런 작업하고 요즘 뭐 거의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그 대신 감정은 굉장히 절제가 되죠. 선으로 완전히 이제 저를 이렇게 가두게 되는데 자기 감정을 가두게 되는데 그 감정도 가둘 필요가 또 있어요. 나이가 드는데 자꾸 뭐 감정을 막 이렇게 토해내도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 작업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새는 밤에는 울지 않네요. 예. I cry in the night. 제일 뒤에는 이제 이 그리드 작업에 대한 요거는 어떤 뭔가 내가 뭐 시를 발표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고 제가 제 그 개인전 팜플렛 뒤에 넣었던 글이에요. 그 그리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넣었던 글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1시간 넘었네.
자, 그리고 그리드가 격자. 예, 수평선하고 수직선이 계속 교차하면 뭔가 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그리드 우리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글 쓰는 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갖고 전부 글쓰기 이런 거 좋아하셨을 테니까 보면 우리 원고지 같은 거 이렇게 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하나씩 이게 지루하잖아요. 작업할 때 지루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톨릭 신자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의 묵주기도로 생각하고 이거 선을 이건 그린 게 아니고 붙인 거거든요. 실을 테이핑으로 작업하는데 좀 지루하기 때문에 묵주기도로 생각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 제가 재작년에 그 수성 아트피아에서 이제 뭐 꽃별 그리드 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그 묶었던 거는 그게 아주 이렇게 다 재료도 다르고 사실 작업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내용도 다르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세 개를 같이 묶었어요. 그러면 제 초창기 작품 보실래요? 네. 네. 자,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끝내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한테 두드림을 드렸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이제 힘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음 네 번째 시집을 이제 좀 구상을 해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